할머니 싫어요. 손이 가시 같아요. 어머니 빨래는 분리해서 하세요. 엄마네 와이셔츠 두 줄로 다리면 어떡해요. 내가 새신사로 일해서 샀던 상가주택 건물을 팔고 집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들 가족을 버린 이유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박금순입니다. 올해 75이에요. 30년을 목욕탕 새신사로 살았습니다. 손님들은 제 이름을 몰라요. 그냥 이모하고 부르죠. 괜찮아요. 저도 익숙해졌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거울을 보면 낯설어요. 이 거칠어진 손, 굽은 허리, 이게 정말 나인가 싶습니다. 아들 재훈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던 그의 겨울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작은 회사 근로자로 일하던 남편이 급성 간경화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죠. 각오하세요. 석 달 만에 남편은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서 아이 손을 잡고 서 있는데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조문객들이 위로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 어디 갔어? 재훈이가 물었을 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통장을 확인했어요. 4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남편 병원비로 다 썼거든요. 어떻게 살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제 인생은 전쟁터였습니다. 친구 소개로 목욕탕 새신사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손님 등을 밀다가 손이 떨렸습니다. 이모, 제대로 해요. 손님이 짜증을 냈죠. 집에 와서 울었어요. 하지만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재훈이 학원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새벽 5시면 일어나 도시락을 쌌어요. 재훈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소시지, 김치볶음을 넣었습니다. 재훈아, 학교 잘 다녀와. 엄마도 힘내. 아이가 가방을 메고 나가면 저도 목욕탕으로 향했어요.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했습니다. 때를 밀고 또 밀었습니다. 손은 부르트고 손톱 사이로 피가 배었어요. 허리는 휘고 무릎은 시큰거렸죠. 그래도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게 주문처럼 외우며 버텼어요. 저녁 9시에 집에 돌아오면 재훈이가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어요. 재훈아,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괜찮아, 엄마. 나 라면 좋아해. 아이는 웃었지만 제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밤에는 재훈이 공부를 봐줬어요. 엄마, 이 문제 모르겠어. 어디 보자.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중학교, 고등학교부터는 학원을 보냈어요. 단골 손님과 입소문에 제 한 달 수입이 늘었고 절약이 몸에 배어 저축도 늘렸습니다. 그래도 재훈이 교육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재훈이는 공부 잘해. 꼭 한의사 만들 거야. 그 꿈 하나로 버텼어요. 어느 날 목욕탕에서 손님이 물었어요. 이모, 아들 뭐해요? 한의대 다녀요. 새신사가 아들을 한의대를 보내? 대단하네. 손님은 감탄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필사적이었거든요. 그날도 허리가 너무 아파서 파스를 3장이나 붙였어요. 집에 와서 재훈이에게 말했죠. 재훈아,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엄마 고마워. 공부 잘하고 착한 아들이 될게요. 아이의 다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3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때를 밀며
손이 거칠어지며 허리가 휘어지며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재훈이가 공부도 잘하고 성실하니까요. 재훈이는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한의대를 졸업하고 한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발표 날 재훈이가 전화했어요. 엄마, 나 붙었어. 그 순간 목욕탕 탈의실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손님들이 놀라서 물었죠. 이모, 무슨 일이에요? 제 아들이 한의사 됐어요. 세신사 아들이 한의사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거칠어진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 손이 아들을 한의사로 만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자랑스러웠어요. 재훈이는 서울에 한의원을 열었습니다. 박재훈 한의원 간판을 보는 날 또 울었어요.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모실게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재훈아, 엄마는 괜찮아. 일하는 게 익숙해. 아니에요, 엄마. 이제 그만 일하세요. 아들의 간곡함에 30년 세신사 생활을 정리했어요. 동료들이 아쉬워했죠. 금순 씨, 복 터졌네. 아들 잘 키웠어. 고마워요, 언니들. 그동안 많이 도와줘서. 목욕탕을 나서는 날 뒤돌아봤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지나갔어요. 재훈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기뻤습니다. 며느리 지영이는 약사였어요. 처음 만난 날 지영이가 말했죠.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지내세요. 순하고 예쁜 아이였어요. 결혼식 날 재훈이가 제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엄마, 저 여기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30년을 버텼구나. 가슴이 벅찼어요.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차리고 청소를 했어요. 어머니, 그냥 계세요. 제가 할게요. 며느리가 말렸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아니야, 엄마가 할게. 너희는 바쁘잖아. 재훈이와 지영이는 맞벌이였습니다. 한의원과 약국을 운영하느라 바빴죠. 손주 윤서와 민서가 태어나자 더 바빠졌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할머니, 책 읽어줘. 그래, 우리 윤서. 할머니가 읽어줄게.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동화책을 읽어줄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 화장품은 손대지 마세요. 비싸거든요. 아, 그래. 미안해. 그리고 설거지는 장갑 끼고 해주세요. 그릇에 흠집 나요. 알았어. 며느리의 말투가 점점 차갑게 변했어요. 어머니, 빨래는 따로 돌려주세요. 섞으면 안 돼요. 응, 그럴게. 한 집에 살면서도 저는 점점 남처럼 대우받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으면 며느리가 눈치를 줬어요. 어머니, 거기 앉으시면 소파가 눌려요.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느 날 손주 윤서가 말했어요. 할머니 손 거칠어 할머니 싫어요. 안 잡을래. 제 손을 뿌리치더니 엄마한테 갔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죠. 윤서야, 할머니한테 그러면 안 돼. 하지만 윤서를 말리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제 손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30년을 때를 밀어서 거칠어진 손이었어요. 이 손으로 재훈이를 키웠고 윤서를 안아줬는데
이제는 더럽다고 뿌리치는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들 가정을 위해서라도 참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조금씩 제자리는 좁아졌습니다. 지난 가을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더니 말했죠. 수술해야 합니다. 연골이 다 닳았어요. 그렇게 심한가요? 오래 서서 일하셨죠? 더 늦으면 걷기도 힘들어집니다. 목욕탕에서 서서 일한 대가였어요. 집에 와서 재훈이에게 말했습니다. 재훈아, 엄마 무릎 수술해야 한대. 그래요? 그럼 빨리 하세요. 응, 알았어. 아들은 별로 걱정하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아예 관심도 없었고요. 어머니, 수술 날짜 잡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스케줄 조정할게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수술날 아침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보호자는 안 오세요? 간호사가 물었죠. 바빠서 못 와요. 수술 후에는 꼭 보호자가 필요한데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핸드폰을 봤습니다. 재훈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오늘 환자가 많아서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 짧은 문자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마취가 들어오면서 의식이 흐려졌어요.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나는 정말 혼자구나. 수술실에서 깨어났을 때 병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옆 침대 환자는 가족들이 와서 북적였어요. 엄마, 괜찮아? 물 마실래? 여보, 힘들지? 내가 옆에 있을게. 부러웠습니다. 저는 천장만 바라봤어요. 간호사가 물을 갖다 줬죠. 보호자 안 오세요? 바쁜가 봐요. 혼자 계시면 힘드실 텐데.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재훈이가 왔어요. 엄마, 수술 잘 끝났어요? 응, 잘 끝났어. 다행이네요. 그럼 저는 내일 또 올게요. 10분도 안 있다가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오지도 않았어요. 사흘 뒤 퇴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방에 누웠어요. 무릎이 욱신거렸죠. 며느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할게. 무릎 수술하셨는데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사실은 일어서기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며느리 눈치가 보였습니다. 부엌에 나가 절뚝거리며 저녁을 차렸어요. 재훈이가 퇴근해서 밥을 먹으며 말했죠.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좀 쉬세요. 하지만 다음 날도 저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며느리가 보더니 한숨을 쉬었죠. 어머니, 그냥 앉아 계세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녁 먹고 방에 누워 있는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아요.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그래도 엄마인데 어떡해. 요양원은 어때요? 요즘 좋은 데 많잖아요. 그건 좀. 아니면 요양보호사라도 알아봐요. 제가 어머니 수발까지 들 수는 없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눈물이 쏟아졌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이불로 입을 막았습니다. 30년을 아들 하나 키우려고 버텼는데 이제는 짐이 되어버렸구나.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 주 재훈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일본 가족 여행 가요. 제 가슴이 뛰었어요. 나도 가. 재훈이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했죠. 엄마는 집에서 쉬세요. 무릎도 아프시고 아이들 챙기려면 힘드실 거예요. 그래, 알았어. 며느리가 거들었어요. 어머니, 편히 쉬세요. 저희가 맛있는 거 사올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저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40년 키운 아들에게 저는 이제 여행도 함께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가족들이 일본으로 떠난 날 집은 텅 비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였어요. 처음에는 편하다고 생각했죠.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조용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허전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나는 뭐지? 여기서 뭐 하는 사람이지? 40년을 아들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배가 고파 냉장고를 열었어요. 손주들이 좋아하는 요구르트, 과일, 치즈만 가득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재료도 없었고 된장도 없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뭐였지? 순간 멍해졌습니다. 40년 동안 저를 위해 산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서랍을 뒤적였어요. 오래된 사진첩이 나왔습니다. 재훈이가 초등학생일 때 사진이었어요. 소풍 가는 날 도시락을 싸주며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속 제 손은 지금처럼 거칠지 않았어요. 얼굴도 젊었고요. 그때는 행복했는데 재훈이가 엄마 최고야 하며 안겨주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아들은 저를 여행에도 데려가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요양원을 알아보자고 했고요. 사진첩을 덮으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살자. 눈치 보며 사는 거. 다음 날 아침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상가주택 매매 상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언제 방문하시겠어요? 오늘 가능한가요? 네,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재훈이가 대학 갈 때까지 전세로 살다가 한의대 들어간 뒤 이 상가주택을 샀습니다. 우리 재훈이 장가 갈 때까지 여기서 살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집이 제 집인데 저는 손님처럼 살고 있었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왔습니다. 50대 남자였어요. 건물이 깨끗하네요. 이 평수면 금방 나갈 겁니다.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시세 이하 금매로 내시면 금방 팔릴 거예요. 빨리 팔고 싶어요. 18억에 내놓아 주세요. 그럼 일주일 안에 나갈 겁니다. 그런데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중개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 집이에요. 제가 번 돈으로 샀고 제 명의예요.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중개인이 나간 뒤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잠깐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했던 말이 떠올랐죠. 요양원은 어때요? 그 말이 제 마음을 굳혔습니다. 사흘 뒤 중개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계약하실 분이 나타났습니다. 내일 계약 가능하세요? 네, 가능해요. 현금 매수자라 잔금도 빨리 치를 수 있대요. 2주일 안에 정리 가능하시겠어요? 네, 할게요. 전화를 끊고 방을 둘러봤습니다. 정리할 게 별로 없었어요. 옷도 몇 벌 안 되고 신발도 2켤레뿐이었죠.
평생 저를 위해 산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인터넷으로 강릉주택을 검색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이 나왔습니다. 여기다. 집주인에게 전화했죠. 다음 주에 들어가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럼 계약할게요. 생애 처음 제 의지로 제가 살 집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짐을 쌌어요. 큰 박스 5개면 충분했습니다. 옷, 이불, 식기, 사진첩, 그게 전부였어요. 짐을 싸며 생각했어요. 나는 뭐 하며 산 거지? 아들 키우느라 제 인생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강릉에서는 박금순으로 살 거예요. 누구의 엄마도 할머니도 아닌 그냥 박금순으로요. 마지막 박스를 닫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감 때문이었죠. 드디어 자유로워지는구나. 일본에서 돌아온 날은 일요일 저녁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손주 윤서의 목소리였죠.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재훈이가 들어오더니 멈칫했어요. 엄마, 이 박스들이 뭐예요? 거실 한쪽에 박스 5개가 쌓여 있었죠. 며느리가 뒤따라 들어오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재훈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사요? 어디로요? 강릉으로. 바다 보이는 작은 집 구했어. 며느리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강릉은 왜요? 거기서 살고 싶어서.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희는 알아서 해. 집 알아보든지 전세 얻든지. 네. 무슨 소리예요? 재훈이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왜 갑자기 이러세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재훈아, 그리고 이 집 팔았어.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어요.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죠. 집을 팔았다고요? 어머니, 정신이 있으세요? 정신 멀쩡해. 내 집이니까 내가 팔았어. 재훈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농담이시죠? 농담 아니야. 이미 계약했어. 2주일 뒤에 잔금 치르고 넘겨줘야 해. 그럼 저희는요? 저희 식구는 어떡하라고요? 며느리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한의원 잘 되잖아. 약국도 있고 전세라도 얻으면 되지. 어머니, 지금 저희한테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나가는 거야. 내 집 팔아서 내가 이사 가는 거지. 며느리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재훈이를 봤어요. 여보, 이거 말이 돼요? 재훈이는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훈아, 너 초등학교 3학년 때 기억나니? 갑자기 왜요?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말이야. 통장에 40만 원밖에 없었어. 장례비 쓰고 나니 정말 한 푼도 없었지. 재훈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가 다음 날부터 목욕탕에 나갔던 거 알아? 손님 등 밀면서 손이 다 부르텄어. 처음엔 너무 힘들어서 화장실에서 울었어. 그래도 참았지. 내 학원비 벌어야 했으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밤 9시에 들어왔어. 30년을 그렇게 살았어. 허리 휘고 무릎 망가지면서 말이야.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집까지 빼앗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빼앗는 게 아니야. 내가 번 돈으로 산 내 집이야. 너희한테 준 적 없어. 하지만 저희가 여기서 산 지가 벌써 5년이에요. 애들 학교도 있고요. 그래, 5년 동안 월세도 안 받고 살게 해줬지. 고맙게 생각해. 재훈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한 게 뭐야? 내가 뭘 너무했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무릎 수술하고 왔는데 너희는 언제 청소하냐고 물었잖아. 병원에 혼자 있을 때 너희는 어디 있었어?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재훈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일본 가족 여행 갈 때 나한테 뭐라고 했어? 집에서 쉬래. 나도 가족인데 왜 빼? 며느리가 변명했죠. 그건 어머니 무릎이 안 좋으셔서. 거짓말하지 마. 내가 요양원 알아보자고 했잖아. 내가 다 들었어. 거실에서 한 얘기 방에서 다 들렸어. 며느리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건 됐어. 변명 안 들어도 돼. 이제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40년 희생했으니 이제 내 차례야. 손주 윤서가 울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가지 마.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서야, 할머니는 가야 해.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이 있단다. 그날 밤 저는 방문을 닫고 혼자 울었습니다. 미안하고 서러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사 가는 날 아침은 맑았어요. 이삿짐 센터 차가 도착했습니다. 박스 5개를 실으니 차 한쪽 구석에 초라하게 놓였어요. 이게 다예요? 기사 아저씨가 물었죠. 네, 이게 전부예요. 평생 사신 집 같은데 짐이 이것밖에 없으세요? 제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기사 아저씨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훈이와 며느리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손주들만 창문에서 손을 흔들었죠. 할머니, 안녕. 저도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어요. 2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의 집이에요. 현관문을 닫는 순간 가슴이 먹먹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강릉까지는 3시간이 걸렸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울을 벗어나니 산과 들이 보였어요. 저기가 강릉이에요. 기사 아저씨가 말했죠.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파란 바다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와, 진짜 바다다. 40년 동안 바다를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하느라 여행 갈 시간도 없었거든요. 기사 아저씨가 짐을 날라줬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살아요. 외롭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이제 혼자가 편해요. 기사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방문을 열었어요. 작은 주택이었지만 창문이 컸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고 바다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와, 정말 좋다. 여기가 내 집이야.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가 원해서 선택한 집이었어요.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에 옷을 걸고 이불을 폈어요. 부엌에 식기를 정리했죠. 다 정리하고 나니 오후 5시였습니다.
근처 마트에 가서 장을 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샀습니다. 김치찌개 재료, 된장, 고등어, 두부, 계란이요. 계산하면서 기분이 이상했어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먹고 싶은 것만 산 게 40년 만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와 저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어요. 밥을 퍼서 상에 놓고 혼자 앉았죠. 잘 먹겠습니다. 혼잣말로 인사하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김치찌개가 입에 들어가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맛있다. 제가 좋아하는 맛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가족 입맛에 맞춰 요리했는데 오늘은 제 입맛대로 만들었어요.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창가에 앉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로 노을이 붉게 물들었죠. 이렇게 예쁜 풍경이 있었구나. 평생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했는데 이제야 여유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어요.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재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주말에 가도 될까요? 그래 와. 토요일 오후에 재훈이가 혼자 왔습니다. 며느리와 아이들은 안 왔어요. 문을 열어주니 재훈이가 말없이 고개를 숙였죠. 들어와. 재훈이는 방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여기서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니, 편해. 바다도 보이고 좋아. 정말이요? 응, 정말이야. 재훈이 눈이 빨개졌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저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재훈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라도 알면 됐어. 재훈이가 물었어요. 엄마, 다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이번에는 제대로 모실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훈아, 엄마는 이제 혼자가 좋아.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살 수 있잖아. 하지만 진짜 효도는 엄마 인생을 존중해 주는 거야.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재훈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저녁을 차려줬습니다.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였어요. 엄마 손맛이네요. 재훈이가 밥을 먹으며 말했죠. 많이 먹어. 재훈이는 울먹이며 밥 2그릇을 비웠습니다. 저녁 먹고 나서 바닷가를 산책했어요.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그치? 엄마는 여기가 천국 같아. 재훈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자주 올게요. 그래, 가끔 와. 재훈이가 떠나고 혼자 바다를 봤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갔습니다. 마치 제 인생 같았어요. 밀려왔던 아픔이 이제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이제 누구의 엄마도 할머니도 아닌 박금순으로 살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75에 찾은 자유였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이에요. 내일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닷가를 걸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해 먹을 거고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겁니다. 파도가 출렁였어요. 제 지난 70년을 씻어내리듯이요. 늦은 나이에 찾아온 자유, 그것이 바로 진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